스릴러의 교과서이자 현대 공포 영화의 문법을 완성했다라고 평가받는 작품이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80년 걸작 샤이닝을 최근 아이맥스 재개봉을 기념해서 애플 TV에서 4K 버전을 구매해 드디어 감상을 했습니다. 사실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명성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각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왜 샤이닝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그 압박감과 숨막히는 미장센 덕분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시네필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티븐 킹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지만 영화는 원작과는 또 다른 결의 공포를 선사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오늘은 이 영화의 줄거리부터 시작해서 영화 속에 숨겨져 있는 음모론 그리고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줄거리부터 살펴보자면은 소설가 지망생인 잭 토렌스가 겨울 동안 폭설로 인해서 외부와 차단되는 오버룩 호텔의 관리인으로 취직하면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잭은 아내 웬디 그리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5살 아들 데니와 함께 이 거대한 호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잭은 고요한 호텔에서 글을 쓰며 창작에 전념하려고 했지만 거대한 호텔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과거 호텔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살인사건의 기억들과 망령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잭은 점차 이성보다 광기에 지배당하기 시작합니다. 미쳐가는 아빠와 그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가족들의 사투. 과연 이들은 출구 없는 닫힌 미로에서 무사히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영화 샤이닝입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는 제목인 샤이닝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궁금했는데 사전적으로는 빛나는 것 이런 걸 의미하지만 작품 내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는 초능력 혹은 영적 교감 능력 이런 것들을 뜻하더라고요. 극 중에서 호텔 요리사 할로런이 데니에게 너도 샤이닝을 가졌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샤이닝은 데니를 포함한 몇몇 인물들이 가진 초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인 셈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데니 역을 맡은 아역 배우인 데니 로이드의 연기입니다. 영화 속에서 공포에 질린 표정 연기가 일품이잖아요. 저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런 섬뜩한 연기를 하나 싶었는데 당시 6살이었던 데니는 자신이 공포 영화를 찍는지 몰랐다라고 합니다. 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아이의 정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호텔에서 사는 가족 드라마를 찍는 거야 라고 속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데니는 공포를 연기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몰입한 순수한 리액션을 보여줬고 이것이 오히려 더욱 섬뜩하고 사실적인 명연기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공포를 완성한 것은 단연 잭 니콜슨의 압도적인 연기력입니다. 완벽주의자로 유명한 큐브릭 감독은 잭 니콜슨은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으로 몰아넣으면서 실제 짜증과 분노를 끌어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도끼로 문을 부수고 얼굴을 들이밀면서 외치는 Here's Johnny라는 그 대사는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애드립 중에 하나죠. 이게 당시 미국의 인기 토크쇼인 자니 카슨 쇼의 오프닝 멘트를 따라한 것이라고 하는데 긴박한 살인 위협 상황과 이 대사가 만나면서 정말 기묘한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원본보다 더 유명해진 밈이 아닐까 싶네요. 배우들 이야기를 하니까 웬디 역의 셜리 두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영화 내내 공포에 질려서 울부짖는 연기가 실제 상황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큐브릭 감독은 웬디의 신경쇠약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촬영장에서 셜리 두발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사소한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녀를 극한의 스트레스 속으로 몰아넣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웬디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뒷걸음질 치는 그 유명한 계단 장면은 무려 127번이나 재촬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록은 대사가 있는 장면 중 가장 많은 테이크를 간 장면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그녀는 촬영 기간 내내 탈모와 신경쇠약에 시달렸고 매일 12시간씩 울었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죠. 재밌는 거는 원작자인 스티븐 킹은 이 영화를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소설 속의 잭은 원래 선량한 가장이었지만 호텔의 악령에 의해서 서서히 타락해가는 입체적인 인물인데 영화에서 잭 니콜슨은 처음부터 미치광이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은 큐브릭이 내 캐릭터를 왜곡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킹은 1997년에 TV 미니 시리즈로
직접 각색해서 리메이크를 했는데 원작에는 더 충실했지만 평은 좋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워낙 명작이다 보니까 후대 작품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나홍진 감독의 이 곡성에서 보여준 꼬불꼬불한 산길 장면 기억하시나요? 이 샤이닝 도입부에서 똑같은 장면이 나와서 보자마자 이건 곡성에 나온 장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엘리베이터에서 피가 파도처럼 쏟아지는 장면은 이블 데드 라이즈에서 인용이 되기도 했고, 장르를 불문하고 수많은 작품에서 인용될 정도로 강렬한 작품입니다. 특히 데니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호텔 복도를 달리는 장면은 스테디캠이라는 기법을 썼는데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촬영이었다라고 하네요. 카메라가 흔들림 없이 낮게 깔려서 데니의 뒤를 쫓아가는데 바닥과 카펫을 오갈 때 들리는 막 드르륵거리는 그런 소리의 변화와 함께 코너를 돌면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는 묘한 긴장감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 이야기를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거대한 떡밥 아폴로 11호 달 착륙 조작설입니다. 이게 진짜 골 때리는 음모론인데, 일각에서는 큐브릭 감독이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영상을 조작 촬영을 해줬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고백을 영화 샤이닝 곳곳에 암호처럼 숨겨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큐멘터리 룸 237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죠. 근거들이 꽤나 구체적이라서 보다 보면은 좀 혹하기도 하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데니의 옷입니다. 데니가 바닥에서 놀다가 일어나는 장면에서 입고 있는 니트에 아폴로 11 USA라는 문구와 로켓 그림이 대문짝만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저도 이 음모론을 그냥 모르고 보고 있었는데 저 옷은 좀 튀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모론자들은 데니가 천천히 일어나는 그 모습이 로켓 발사를 상징한다 라고 합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공포의 방 넘버가 217호였는데 영화에서는 237호로 변경이 됐죠. 그래서 이걸 두고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23만 7천 마일이라는 점을 들어서 달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호텔 복도의 육각형 카펫 패턴 역시 아폴로호의 발사대나 우주선 내부 구조와 흡사하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이 외에도 잭이 타자기를 치면서 느끼는 창작의 고통과 아내에게 화를 내는 모습은 거짓 영상을 찍어서 했던 감독 자신의 국가기밀 유지 스트레스를 은유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고 씬에서 탕이라는 오렌지 분말 주스 또한 실제 나사 우주 비행사들이 마시던 음료수라고 하네요. 그래서 과연 샤이닝은 큐브릭의 단순한 공포 영화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달 착륙 영상을 찍어줬어 라는 세상에 보내는 은밀한 자백이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영화 후반부로 가면서 공포는 절정에 달합니다. 거울에 비친 레드럼이라는 단어 다들 기억하시죠? 살인을 뜻하는 머더를 뒤집어서 쓴 것인데 잭의 내면에 잠재된 살인 본능이 폭발했음을 시각적으로 경고하는 장치입니다. 영화의 엔딩에서 잭은 미로 속에서 결국 길을 잃고 동사하고 만데 카메라는 호텔 복도에 걸린 1921년도 파티 사진 속 잭의 모습을 비추면서 끝이 납니다. 이는 그가 죽어서 호텔의 수집품, 즉 악령 중에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갇혀있다라는 뜻도 되겠고요. 애초에 그가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호텔의 저주받은 일부이자 악의 환생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샤이닝은 요즘 영화들처럼 갑작스러운 점프스퀘어로 관객들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날카로운 고주파 사운드, 완벽한 대칭 구도의 미장센, 그리고 서서히 조여오는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공포를 완성해 나가죠. 1980년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세련된 연출과 그 뒤에 숨겨진 다양한 해석의 여지까지 더해져서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인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또 아폴로 11호 음모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